영국 BBC 프로듀서 마거릿의 한국 시장 체험기. 58세 영국 BBC 방송 고위 프로듀서 출신 마거릿 스미스. 평생 질서 정연한 영국 사회에서 살아온 그녀가 손주를 보러 한국에 왔다가 겪은 충격적인 경험담입니다. 처음엔 혐오감을 느꼈던 한국 전통시장에서 발견한 놀라운 진실. 그리고 그녀가 SNS에 올린 한 편의 글이 유럽 전역을 뒤흔든 실화 같은 이야기. 과연 무엇이 그녀의 마음을 바꿔놓았을까요?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거릿 스미스입니다. 58세죠. BBC에서 30년간 프로듀서로 일했어요. 은퇴 후엔 런던 교외의 작은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게 될 줄은 몰랐죠. 아들 데이비드가 3년 전 한국 회사에 발령받아 서울에 살고 있었어요. 처음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중국 옆에 있는 작은 나라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며느리 수진이 건강하게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었어요. 축하해, 아들아. 하지만 엄마가 한국까지 갈 수는. 이렇게 말하려던 찰나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정말 엄마를 보고 싶어 해요. 한국 문화에서는 시어머니가 와주시는 게 큰 의미거든요. 며느리 수진은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결혼할 때도 영국까지 와서 정중하게 인사드렸죠. 하지만 한국말만 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당황했던 기억이 나네요. 결국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게 됐습니다. 12시간 비행이 끝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이었어요. 공항에서 수진이와 데이비드가 아기를 안고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수진이 깊게 절하며 어머님,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영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인사법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수진이가 온갖 음식을 준비해 놨더군요. 어머님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라며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들을 내놓았습니다. 처음 맛보는 한국 음식이었는데 예상보다 맛있었어요. 하지만 젓가락 사용하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수진이가 웃으면서 어머님, 포크 가져다 드릴까요? 라고 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죠. 아니야, 한국에 왔으니 한국 방식대로 해야지. 그날 밤 수진이가 물어봤어요. 어머님, 내일 시간 있으시면 저랑 같이 시장 구경 어떠세요? 한국 전통시장 정말 재밌거든요. 저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영국의 테스코나 세인즈베리 같은 마트는 봤지만 전통시장이라는 건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장이면 백화점 같은 곳인가요? 제가 묻자 수진이가 웃었어요. 조금 다를 거예요. 하지만 정말 재밌을 거예요. 다음날 아침 수진이와 함께 광장시장에 갔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시장 입구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뭐죠? 제 입에서 절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길가에 딸기가 그냥 쌓여 있었어요. 포장지도 없이 말이죠. 생선은 얼음 위에 그대로 놓여 있고 채소들은 바닥에 깔린 비닐 위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중세시장인가요? 수진이가 어머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30년간 방송인으로 일하면서 전 세계를 다녀봤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거든요. 저기 생선 냄새 나지 않나요? 그리고 파리들이. 저는 코를 막고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런 곳에서 어떻게 장을 봐요? 위생은 어떻게 하고요? 수진이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어머님, 여기 음식들 다 신선해요. 매일 새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딸기 가격이었어요. 한 상자에 3만 원이라고 하더군요. 30파운드나 하는 딸기를 길거리에서 파나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영국 마트에서 파는 딸기가 훨씬 깨끗하고 포장도 잘 되어 있는데
절반 가격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후 머리가 복잡했어요. 그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소피가 놀러 왔습니다. 프랑스 출신으로 남편 일 때문에 한국에 온 지 2년 됐다고 하더군요. 마거릿 어디 다녀왔어요? 표정이 안 좋네요. 소피가 물어봤어요. 시장에 갔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음식들이 길거리에 그냥. 제가 말하자 소피가 웃었습니다. 아, 한국 전통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처음엔 놀랐어요. 위생이고 뭐고 후진국 스타일이죠. 프랑스 시장과는 차원이 달라요. 소피의 말에 저는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딸기를 길바닥에 쌓아놓고 30파운드나 받더라고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겉보기엔 발전한 것 같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죠. 저희 유럽과는 다르다니까요. 소피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수진이의 상처받은 표정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시장에서 본 사람들의 표정은 전혀 불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활기차 보였죠. 며칠 후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님, 시장이 별로셨죠? 죄송해요. 그 순간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그냥 너무 달라서 놀란 거야. 다시 한번 가볼까? 수진이 얼굴이 환해졌어요. 이번엔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딸기 아저씨가 손님이 오자 딸기를 하나 따서 맛보라고 권하더군요. 드셔보세요. 안 달면 안 사셔도 돼요. 영국 마트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생선 가게 아주머니는 생선을 고를 때마다 이건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거예요. 회 떠드릴까요? 라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정말 신선해 보였습니다. 채소 가게 할머니께 다가갔을 때 가장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할머니, 이 상추 얼마예요? 라고 수진이가 물어보니 3,000원이에요. 그런데 좀 시들었네. 2,000원만 주세요.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영국에서는 상품의 가격표가 붙어 있고 절대 깎아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할머니가 먼저 가격을 깎아주시다니.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할머니가 딸기 하나를 따서 제게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외국분이시네요. 한국 딸기 달아요. 드셔보세요. 할머니, 저는. 제가 말하려는데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린 실내로 장사해요. 맛없으면 안 사셔도 되고 맛있으면 사시면 되고.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페이스북을 켰어요. 평소에는 가족 사진이나 일상을 올리는 정도였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오늘 한국 전통시장에서 경험한 일을 써야겠어.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전통시장을 가보기 전까지는 실내가 뭔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사기 전에 딸기를 맛보라고 주시며 우린 실내로 장사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국에서는 어디든 CCTV가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실내야말로 이 나라의 진짜 화폐입니다. 사진도 몇 장 첨부했어요. 할머니가 딸기를 건네주시는 모습, 시장의 활기찬 풍경들 말이죠. 처음엔 친구들 몇 명이 좋아요를 눌렀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공유가 계속 늘어나더니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이게 진짜 공동체의 모습이네요. 저도 한국에 가봤는데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울 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틀째 되니 BBC 동료들까지 연락이 왔어요. 마거릿, 내 글이 지금 난리야. 런던 타임스에서도 연락 왔어. 3일째에는 프랑스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독일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쓴 글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소피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표정이 전과 달랐습니다. 마거릿, 미안해요. 소피가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올린 글 봤어. 그리고 나도 다시 시장에 가봤거든. 어떻게 됐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완전히 내가 틀렸어.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고 정직하더라고. 과일 가게 아저씨가 상한 과일 골라내면서 가격 깎아주고 떡볶이 아주머니는 덤까지 주고. 소피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내 프랑스 친구들도 내 글 보고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있어. 파리에 있는 내 언니도 한국 여행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 소피의 말에 저는 뿌듯했습니다. 편견 없이 바라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마거릿, 내가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렸어. 정말 고마워. 소피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때 수진이가 차를 가져왔는데 소피가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어요. 수진이가 깜짝 놀라며 웃었습니다. 한 달간의 한국 체류가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으로 시장에 갔어요. 혼자서 말이죠. 딸기 할머니께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한 달 전에 딸기 주셨던. 아, 외국분. 기억해요. 어떠셨어요? 한국 생활이.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할머니, 제가 쓴 글 때문에 한국이 유럽에서 유명해졌어요. 제가 휴대폰으로 기사들을 보여드렸어요. 할머니가 놀라시며 세상에 내가 뭘 했다고 라고 하시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보여주신 신뢰, 그게 한국의 힘이에요. 그때 할머니가 딸기 한 상자를 싸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좋은 글 써줘서 고마워요. 이건 선물이에요. 영국 가서도 한국 생각나면 드세요. 공항에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방송인 생활 중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은 여행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마지막 페이스북 글을 썼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한국을 떠납니다. 우리는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CCTV 카메라를 설치하지만 한국인들은 신뢰 자체를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발전된 나라와 진정으로 앞선 사회의 차이입니다. 한국이여, 진정한 발전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영국에 돌아온 후에도 한국에 대한 관심은 계속됐어요. BBC에서 한국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제안도 받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연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수진이와 자주 연락해요. 손주 사진도 보내주고 한국 음식 레시피도 알려주죠.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가면 할머니께 인사드릴 생각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거예요. 진짜 선진국은 기술이나 시설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신뢰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